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후 하락세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일본 경제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일본 경제지는 한국의 경제지를 인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국의 경제지는 일본의 경제지를 인용해서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심지어 제 생각은 저주를 하는 형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13일 일본의 머니원은 한국은 끝났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한국의 국내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때 13%를 남겼던 GDP 성장률도 올해에는 0.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전망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23년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은 23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후 최근에 전망치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연도별 GDP 성장률을 평균치를 구해보면 1980년대에 비해서 10년 정도마다 순차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사에서는 OECD에서 내놓은 잠재 성장률 전망치와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 보고서 데이터 등을 근거로 해서 한국은 절대로 G9에 들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특히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좀 과한 표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일본 경제지의 의견은 골드만삭스의 나라별 전망을 거론하며 한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기사 이외에 해당 경제지의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기사가 한국의 부정적인 묘사로 가득했는데 기사 목록으로만 보면 이게 한국의 신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논조는 상당히 편향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제지가 일본 경제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중국 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저성장의 원인들이 호전되지 않는 한 2024년도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23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1.6% 정도에 머문다면 내년도에도 저성장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데 주요한 원인으로는 결국은 저조한 내수 시장이 원인입니다. 소비의 여력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이는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대출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반도체가 선전하지 않는 한 쉽게 수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의 소비 저하 및 중국의 소비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출 또한 2024년도에도 크게 나아질 전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또한 변동폭이 크며 이자율은 당분간 미국의 경기 과열이 계속되는 동안 이자율을 내년도에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거시적인 지표로도 당분간 사실은 어렵고 인구의 감소, 환율의 등락에 의한 악화, 유가의 영향 등이 사실 현재의 저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저성장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고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화 기술 혁신,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한국 경제도 상당 부분 디지털 경제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항상 디지털화를 이루면서 더 빨라지고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일단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흐름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국제적 규범이 되고 있는 친환경 경제의 룰을 이해하고 대체하지 않으면 수출에 더욱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결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기술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 경제지 머니원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올해 23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전망률과 제시된 원인 자체는 정작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인구의 감소,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2024년도 또한 한국연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은 맞으나 그 원인 자체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인구의 감소,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으로 2024년, 즉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1.6%를 넘는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지는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으며 이게 진짜 한국의 경제지인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관련된 혐한적 기사가 많았습니다. 일본 대형 서점에 혐한 코너가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정말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의 편향성을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일본의 독자들이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꺼져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인 만족을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경제 기사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한 눈으로 보는지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치병을 안주 삼아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자신의 병이 그 일본의 내재적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 또한 자신의 분석과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본 경제지에 혐한적 기사를 옮겨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진실이 되고 올바른 기사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언론 또한 독자적인 목소리, 제대로 된 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한국 경제 기사를 쓰길 바랍니다.